국내 중소기업의 ESG 수준이 하위권에 머무르는 것으로 나타나 역량 강화를 위한 종합적인 지원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었습니다. 1만 4천여 곳의 중소기업의 ESG 수준을 스스로 진단한 결과 미흡 등급인 4에서 5등급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ESG 경영 실천은 정부 및 전문가들의 ESG 지원 체계를 구축함은 물론 각 산업 분야별로 스스로의 노력도 필요할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거의 모든 환경, 사회 및 지배구조 지표가 해당되나 환경지표 2개, 사회지표 2개, 지배구조 지표 1개에 대해 집중 보고가 필요합니다. 도소매업의 핵심 지표에 대한 이해를 통해 기업 생존의 필수 요건인 ESG 경영 실천에 한 발자국 더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저 이제 도소매업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아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은 아마 도소매업에 이제 뭔가 이렇게 종사를 하고 계신 분들도 있고, 그렇지 않을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근데 과연 그럼 우리 도소매업에서는 ESG 파트 중에 뭘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되느냐, 거기에서 좀 알아볼 텐데요. 우선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저희가 이제 보는 부분들은 도소매업에 대한 이제 그 업의 어떤 특성이죠. 뭐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이제 도소매업은 특정 이제 제품을 결국 이제 유통을 통해서 이제 사업을 구가하시는 이제 뭐 산업 영역입니다. 그러다 보니 사실 이제 유통을 통한 여러 가지 이제 물류와 관련된 사실 이슈들이 이제 굉장히 많죠. 그리고 도소매업 같은 경우는 기존에 이제 제품을 만든 이제 제조사 그리고 이제 소비자 간을 이제 연결시켜 주시는 이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 특징들을 봤을 때 저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ESG 관점은 크게 이제 5가지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우선 이제 환경과 관련된 부분은 이제 에너지 관리 당연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제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저희는 이제 제품을 이제 유통을 하고 이제 도소매를 하고 있는 이런 이제 업종이기 때문에 이 제품에 대한 포장, 그러니까 패키징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이죠. 그리고 사회적으로 보면 사회 관점에서는 사실 이제 저희하고 이제 같이 협력을 하고 있는 많은 회사들이 있습니다. 그 회사들이 뭐 저희의 이제 물류를 담당을 해주는 물류 회사가 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의 제품을 또 공급해 주시는 또 이제 제조사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의 어떤 이런 물건들을 또 뭔가 이렇게 판매를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제 그 플랫폼에서 또 이제 그 판매를 해주시는 뭐 이런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그 이해관계자들이 있어서 그런 이제 협력사 커뮤니케이션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저희가 제공해드린 제품에 대한 품질과 안전 관리를 통해서 저희 고객들하고의 어떤 리스크가 없도록 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이제 그 지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내부적인 리스크 관리 시스템을 통합적으로 구축해서 가져가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우선 이제 에너지 관리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이제 도소매업을 하시는 뭐 여러 이제 회사들은 우선적으로 기본적으로 이제 물류 창고나 아니면은 제품을 이제 유통시키기 위한 여러 가지 이제 단계 속에 있어서의 건물이나 아니면 이제 건물과 유사한 에너지를 쓰는 이런 이제 자체 소유물을 대부분이 갖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우선적으로 전체 저희 회사의 온실가스 배출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에너지 관리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건축물들은 대부분 온실가스 배출량이 저희가 얘기하는 이제 간접 배출에서 나오는 것으로서 대부분 이제 에너지, 특히 이제 전력과 관련된 부분들이 주요 요소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그 에너지 관리와 관련된 기본적인 체계를 갖추셔야 되는데요. 물론 이제 오늘 이 강의를 들으시는 몇몇
또 이제 사업장 또는 몇몇 이제 회사들은 이미 에너지와 관련된 여러 이제 관리 체계 또는 이제 온실가스와 관련된 여러 가지 이제 관리 체계를 가지고 계실 수도 있지만 그 외 사업장들을 위해서 제가 간략하게 어떤 스텝을 통해서 에너지 관리를 하셔야 되는지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가장 중요한 게 우리가 얼마나 많은 에너지를 사용하고 있는지 파악을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사용량에 대한 전반적인 이제 측정이라고 저희가 얘기를 하죠. 기본적으로는 저희 사업장에 쓰고 있는 에너지 사용량에 대한 최근 3년치를 한번 이렇게 정리를 해보시고 그리고 과연 어떤 부분에 있어서 에너지 사용량을 줄일 수 있는지 그리고 줄인 다음에는 저희가 어떤 활동을 해야 되는지를 체크를 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이런 이제 에너지와 관련된 관리 매뉴얼을 좀 만드시고요. 그리고 나서 그와 관련된 지속적인 감축 활동이죠. 예, 에너지는 저감, 온실가스 감축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감축이나 이제 저감 활동을 지속적으로 해주시고 그리고 이게 매년마다 모니터링 될 수 있도록 모니터링 체계를 갖추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럼 다음은 지속 가능 패키징에 대한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도 이제 여러분들은 지금 특정 제품을 대부분 저희 고객사에게 굉장히 효율적인 방법으로 유통을 하고 또 제공을 해드리는 이런 사업을 하고 계신데요. 그러다 보니 저희가 이제 그 패키징, 포장을 사실은 이제 저희가 해서 이 포장된 제품을 고객들한테 제공해 드릴 수밖에 없는 이런 이제 구조 속에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이제 큰 부피의 제품을 제조사로부터 받아서 소분을 해서 고객들한테 이제 제공을 한다라든지 그리고 이제 특정 제품들의 뭔가 이제 추가적인 부가가치를 만들어서 고객들한테 제공함으로써 저희 비즈니스의 어떤 그 부가가치를 더 높이는 이제 이런 업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는 조금 더 고객들이 저희 포장을 통해서 이제 구매 욕구가 좀 자극이 될 수 있도록 그간은 이제 굉장히 이제 화려한 패키징이라든지 굉장히 이제 저희 이제 ESG 관점에서는 특별히 필요 없을 것 같은 이제 패키징을 통해서 부가가치를 높여왔습니다. 근데 사실 이런 부분들 때문에 최근 잘 알고 계시는 플라스틱 사용을 통한 여러 가지 이제 환경 오염들이 지속되고 있고 정부에서도 이런 플라스틱 사용을 포함한 재활용이 가능한 제품들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제 ESG가 불거지기 전까지는 해당 관련된 이제 업체들만 이해를 하고 계셨을 텐데요. 우리나라에서 이제 EPR 제도라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EPR 제도는 뭐냐면은 환경부에서 운영한 제도로서 그러니까 생산자 책임 재활용 제도라고 합니다. EPR 제도 같은 경우는 결국에는 생산을 하시는 분들이 재활용을 감안해서 그 제품에 대한 가격을 책정하고 그리고 이 재활용에 대한 이제 의무를 부과하는 이제 이런 이제 제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실제 이제 최근에는 플라스틱 제품과 관련된 이제 이런 패키징에 이제 이런 어떤 규제들이 점점점 저희 이제 곁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선 저희가 이제 지속 가능 패키징 부분에서는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 첫 번째 저희가 얼마나 많은 이런 패키징 관련된 포장 관련된 배출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런 배출되는 활동들 속에서 과연 재활용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은 없는지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이제 데이터로서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이와 관련된 재활용이 가능한 그런 패키징들에 대한 관리 매뉴얼을 만들고요. 그리고 세 번째 스텝으로는 실제 이제 저희 액션을 해보는 거죠. 그래서 감축을 할 수 있는 활동들을 이제 지속적으로 하고 그리고 이제 연 단위로 모니터링 체계를 가지고 관리에 대한 전반적인 흐름을 만들어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그 회사에서는 친환경 포장재 개발을 위해서 이 회사에서는 이제 사실 그 초콜릿을 원료로 이제
제품을 이제 만드는 이제 이런 이제 회사인데요. 카카오의 어떤 이제 부산물을 이제 활용을 해서 친환경 포장재를 개발을 해서 이 포장재를 다시 이제 활용하는 이런 케이스도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 케이스는 어떻게 보면 제조 기업단에서의 재활용 활동이지만 저희 이제 이제 도소매업 입장에서 보면은 이런 아이디어를 좀 만들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최근에 이제 모사에서는 아침에 이제 새벽 배송이 되는 그런 이제 그 신선식품들에 대해서는 이제 선택을 할 수 있죠. 그러니까는 뭐 재활용이 지속적으로 될 수 있는 이제 포장 패키징을 쓸 수도 있고 또는 이제 일회용 패키징을 주문을 할 수도 있는데요. 이런 형태의 활동들이 앞으로 이제 지속이 돼서 저희 이제 그 도소매업에 조금 내재화가 되면 굉장히 그 ESG 관점, 특히 이제 환경 관점에서 지속 가능 패키징 쪽으로는 굉장히 이제 좋은 활동과 그런 사례가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저희 이제 회사에서 그런 이제 재활용을 통해서 뭔가 패키징 부분들을 할 수 있는 것들이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 실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다음 이제 협력회사 커뮤니케이션입니다. 저희와 일하고 있는 협력회사들은 굉장히 이제 많은 수로 있겠죠, 당연히. 그 회사들이 물류회사일 수도 있고 저희의 뭐 일부 이제 그 제품들을 또 이제 보관을 해주시는 뭐 창고나 뭐 이제 이런 업을 담당하시는 데들도 있고 뭐 하여튼 다양할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협력회사와의 동등한 커뮤니케이션이 이제 가장 중요하고요. 그런 동등한 커뮤니케이션 채널을 유지를 하고 내부에 이제 시스템화를 하는 것이 이 파트에서는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라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협력회사의 회사와의 이제 커뮤니케이션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우선 첫 번째로는 소통 채널에 대한 이제 시스템화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소통 채널에 대한 지속적인 이제 관리를 위한 관리 체계를 만드는 것이 이제 중요하다라고 그렇게 보겠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저희 협력회사들과 어떻게 소통을 해나가고 그리고 이제 이 협력회사들과 저희가 조금 더 원활하게 동등한 위치에서 얼마나 원활하게 일을 할 수 있느냐가 저희 비즈니스의 사실상 승패를 좌우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관리를 조금 더 집중적으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제 무엇보다 중요한 이제 제품 품질 및 안전 관리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뭐 지금 이제 이 강의를 듣고 계신 이제 여러 이제 도소매업을 뭐 하시는 이제 뭐 기업들은 아마도 이제 그 제품에 대한 품질과 안전 관리가 제일 중요할 부분인데요. 꼭 ESG가 아니더라도 저희 이제 업종에서는 제품에 대한 이제 품질과 안전이 보장이 되지 않으면은 저희 이제 고객들이 저희 이 채널을 아무래도 이제 외면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저희가 이제 제공을 하게 된 이제 제품에 대한 이제 품질과 안전 관리에 대한 체계가 중요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일단 첫 번째는 제품 개발 단계에서 그런 요소들을 좀 넣어서 진행을 하시고 두 번째는 제품 생산 단계. 그리고 세 번째는 소비자들에게 사용하는 사용 단계까지 고려를 하셔서 전반적인 관리 체계를 이제 만드시고 특히 이 세 개의 스텝은 결국 이제 저희가 이제 기획을 하고 만들어내고 그리고 이제 판매를 하는 이 전체 단계에서 생길 수 있는 여러 가지 품질이나 안전 관련된 이슈들을 디파인을 한 다음에 그걸 통해서 어떻게 연단위 이제 모니터링 할 수 있는지 그런 체계를 만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리스크 관리 시스템 구축입니다. 리스크는 사실 저희 그 회사가 갖고 있는 전반적인 요소에 있어서의 리스크를 좀 관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윤리 경영이나 노동, 그다음 산업 안전, 그다음 환경 이런 요소들이 중요할 건데요. 제가 요 앞단에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그 리스크 안에는 사실상 제품에 대한 어떤 품질과 안전 관리들에 대한 부분들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특히 리스크 관리를 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 앞으로 예측될 리스크에 대해서 정확하게 저희가 분석을 해보고 거기에 따라서 만약에 리스크가 생겼을 때 어떻게 대응할지에 대한 내부적인 관리 체계와 이제 매뉴얼화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제 모 회사에서는 이
자체적으로 뭔가 그 CEO 리스크나 아니면 제품 안전과 관련된 문제들이 이제 생겼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시간을 끌다가 결국에는 그 회사에 굉장히 이제 안 좋은 비난의 여론과 그다음에 이제 그 부분들이 제품에 이제 매출하고 직결되는 사례들을 굉장히 저희가 많이 보고 있습니다. 이 부분들은 결국에는 사전에 이런 리스크에 대한 어떤 분석과 대응에 대한 이제 매뉴얼화가 전혀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런 사항들이 발생할 수 있을 걸로 판단을 하고 있고요. 따라서 그런 리스크에 대한 분석 그리고 각 리스크에 대한 시나리오별 매뉴얼화를 통해서 이걸 이제 어떻게 관리를 할 것인지에 대한 사전 관리가 중요하고요. 물론 이제 리스크적인 요소가 발생을 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가장 우선적이겠죠. 그리고 이제 요거를 연간 단위로 관리를 해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따라서 이 리스크 관리에 대한 부분들은 이 저희 경영 전반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